안녕하세요. 앞으로 일본식 버블 붕괴는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가난한 삶이 지옥이 됩니다. 2030들이 집을 사느라 2억 3억 사억 빌렸습니다. 이러한 빚을 갚는데 20년 가까이가 걸린다고 합니다. 무서운 일이죠. 과연 저게 가능한가 싶은 거죠. 한탕에서 큰 돈을 벌겠다라는 심리가 많았죠. 편하게 먹고 살려는 또라이들도 많았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유튜브를 보면 월 1,000만원 2,000만원 버는 게 쉽다라고 얘기하는데 현실은 뭡니까? 현실은 100만원 200만원 벌기도 어렵습니다. 매우 빡셉니다. 절대로 삶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진지하게 살아야 됩니다. 편하고 쉽게 지내려는 욕심은 우리의 삶을 금세 망가뜨립니다. 절대로 수월하게 되는 거 없습니다.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했습니다. 7월 달에도 한다고 합니다. 한국은 빅스텝을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도 0.5%씩 몇 차례 올려야 됩니다. 이게 지금입니다. 자산시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씩 눈치를 채고 있습니다. 가짜라는 걸 이제 인식하는 거죠. 지금이 너무 고점이고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조금씩 깨달아가는 것 같습니다. 대공황에 자산폭락 얘기도 나옵니다. 금리를 올리고 난 이후 2년 동안 경제가 되게 어려워졌습니다. 당연한 거죠. 한국이 빅스텝을 해서 올해 연말에 3% 중후반대를 가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보다 금리가 2배가 오르는 거죠. 시중금리가 4, 5% 하던 게 연말이 되면 6, 7% 되고 내년 되면 8, 9%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꽤나 상황이 안 좋은 거죠. 일본식 버블 붕괴가 벌어지는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미 벌어졌죠. 한국의 경기의 정점은 2017년에 끝났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때부터 금리를 올렸어야 되는데 나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한국의 경제가 병들어 있는 거죠. 지난 10년 동안 저금리였다고 합니다. 돈값이 너무 낮아서 공짜로 착각한 거죠. 공짜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물가가 안 잡히니까 금리를 미친듯이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올해만 그럴까? 내년도 마찬가지인 거죠.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지금은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물가가 정점이 아닌 계속 올라가는 중간 지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꽤나 어렵고 꽤나 미치는 거죠. 지금 이미 기준금리가 3, 4%가 되어야 했던 거죠. 앞으로 1년, 2년 이후 버블 붕괴가 시작됩니다. 빨리 정리가 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이제 서서히 영끌도 또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2030들이 많이 낚였습니다. 단순하게 걸렸습니다. 영끌로 몇 억 빌려서 몇 억을 그냥 벌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안 된 거죠. 자산시장에서 사냥을 당한 겁니다. 함부로 욕심부리면 안 되는 거죠. 결정을 신중하게 해야 되고 또 사냥을 하려면 시기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세상에 100% 없습니다. 보장받는 거 없습니다. 함부로 뭘 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한번 실패하면 굶는 거죠. 동물의 세계에서도 사자나 치타든 만만한 어린 짐승을 타겟으로 삼습니다. 노련하고 잘 뛰어다니는 짐승들을 타겟으로 삼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못 모르고 철딱선이 없고 철없고 쉽게 돈 벌려고 마음먹는 젊은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습니다. 호랑이는 토끼 사냥할 때도 대충 안 합니다. 왜? 못 잡으면 굶기 때문인 거죠. 사냥감이 내가 잡을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올 때까지 움직이지 않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잘못 먹으려고 덤벼다가는 자기들이 죽을 수도 있는 걸 압니다. 함부로 큰 짐승들을 사냥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먹을 만한 것들을 기다립니다. 사자가 일주일간 꼼짝 않고 움직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자가 잘못 건드리면 목구멍에 뿔이 박힐 수도 있습니다. 코끼리 뒷발에 날아가는 사자도 많습니다. 영끌녀들의 처지인 거죠. 노출된 삶, 남들에게 드러나는 삶은 표적이 되는 거죠. 경거망동하지 않고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사회에서 또 있는 척 하다가 금세 망가지는 경우 많습니다. 자기 자신을 함부로 드러내지 말아야 되는 거죠. 내가 사냥꾼인지 사냥감인지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주변에 둘러보고 호구가 안 보이면 내가 호구일 수 있다라는 거죠. 조직에서 버티는 게 답답해 보여도 그만큼 안전한 게 없다고 합니다. 집단에 속해 있으면 쉽게 당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인 거죠. 내가 사냥꾼인지 사냥감인지 모르겠다, 헷갈린다라고 하면 그는 사냥감입니다. 사냥꾼이 아닙니다. 사냥꾼은 정말 처절하고 외롭고 오랫동안 두 눈 부릅뜨고 보면서 목숨을 걸고 사냥에 나서는 거고, 사냥감들은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항상 뛰어다니고 움직이고 달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우리네 삶이 앞으로
꽤 힘들고 어려워지는 건 당연하다라는 거죠. 미국의 물가가 8%대가 아니라 10%를 돌파할 수 있고 한국은 이제 6%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게 꽤 무서운 현실 사회입니다. 영끌러들이 하나씩 둘씩 알아가고 서서히 이제 무너질 분위기를 보입니다.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지금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연봉의 3배까지 해준다고 하는데 정부가 시장에 돈을 더 푸는 정책을 펼칩니다. 이러다가 나라가 망할 수 있다. 말을 고치겠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대거 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식 장기 불황이 닥치는 거죠. 누군가가 손실을 따르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지 않는 거죠. 많은 이들이 아마 몰락과 충격 속에 휩싸이게 될 겁니다. 절대로 그냥 헤쳐나가는, 그냥 넘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많이 어렵고 많이 무섭고 많이 힘들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로 삶을 담보로 도박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인간의 감은 매우 불확실합니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확신 이런 것들도 의심해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돈을 따는 것 같아 보여도 여러 번 하면 할수록 당연히 손해를 보는 게 현실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게 절대로 만만하지 않다, 쉽지 않다라는 거죠. 내 인생을 도박에 걸어서는 안 됩니다. 무모하게 지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길게 내다보고 좀 더 오래 걸려도 착실하게 차근차근 하나씩 둘씩 쌓아가는 게 낫습니다. 1994년에서 2000년 사이에 선진국이 겪었던 경제 충격을 우리가 이제는 겪습니다. 2000년 초반 독일은 25%가 실업자였다고 합니다. 이때 엄청난 위기야 불황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타협하고 협상해서 그러한 위기들을 극복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한국은 기준금리가 조금만 지나면 3.5에서 4%가 됩니다. 그리고 빨리 망하게 만들고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경제적인 격변이 있으면 기득권들도 뒤집어지고 또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지부진하고 제대로 정리가 안 되면 한국은 일본보다 더 심각한 불황에 빠질 겁니다.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 40년 완전 장기 저성장의 국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출산도 없고 결혼도 적고 사람들이 점점 더 희망과 기대를 못 가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거죠. 물가도 높고 유가도 높고 점점 더 각종 부담이 우리의 목을 쪼이고 있습니다. 함부로 외식도 못하고 집에 틀어박혀서 지내는 게 일상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정말 기로에 서 있습니다. 천박해질지 아니면 정리하게 될지 정리해야 될지 두고 봐야 됩니다. 지금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절대로 대충 살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뭐든지 가면 안 좋습니다. 철저히 차분히 지켜보고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사는 건 내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야 됩니다. 남들에게 기댈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선을 넘지 말아야 됩니다. 무리하면 안 됩니다. 정도를 지켜야 됩니다. 끌려다닐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좋은 모습이 아니다 생각하면 멀리 또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쉽게 지내려고 하면 그 쉽게 지내려는 안일한 마음 때문에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대충 살려고 마음먹어서는 안 됩니다. 내 스스로 내 살 길을 모색해야 됩니다. 하는 척만 하다가 진짜 길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진짜 진심을 담고 영혼을 쏟아야 되겠습니다. 뭐가 옳고 뭐가 그런 건지도 판단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도 분명히 길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힘들게 사는 게 당연하다. 힘들게 사는 게 보통 사람들의 삶이다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내가 당하면 반드시 복수해줘야 됩니다. 절대로 그냥 넘어가고 영화에서나 보는 것처럼 용서해주는 거 그런 마음 먹지 마십시오. 나를 괴롭히고 우리를 괴롭혔던 쓰레기들, 사기꾼들, 악마들에게는 평생 복수하고 끝까지 쫓아가서 절대로 못 그러게 만들어야 됩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뭘 가지려면 정말 부지런히 축적하고 오래오래 두고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삶을 만만하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했다가는 인생이 금방 날아간다는 거죠. 힘들고 어렵게 그 오래오래 걸리는 그 과정을 잘 받아들이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인내심을 길러야 됩니다. 꾸준히 준비한 사람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성공의 의미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성공은 안정된 삶, 정착하는 삶, 적더라도 계속 이익을 만들어내는 삶을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은 상식보다 탐욕을 더 좋아합니다. 상식은 지루하고 재미없고 뻔하다라고 생각하고 탐욕은 다이나믹하고 멋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함부로 탐욕,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무리 사실을 알려줘도 탐욕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돈 벌어서 원금 이자를 전부 은행에 갖다 바치는 상황입니다. 분위기 개판입니다. 주택담보대출 7% 되면 서울 아파트 월 상황에 209만원에서 291만원 된다고 합니다. 이게 뉴스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말입니다. 고가 아파트부터 떨어진다고 합니다. 고가 아파트가 45% 폭락했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점점 안 살려고 하고 관심도 안 가지는 공포 분위기입니다. 공황입니다.
이게 뭡니까? 앞으로 계속 벌어질 일입니다. 절대로 쉽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무섭게 생각하고 잘 대비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